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에서 어떤 반대파가 했을 때도 없고. 미국은 이 북한함이 가까워지고 북남이 이렇게 조선반도의 평화가 있는 걸 바라지 않는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있기 5일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무장 괴한들이 침입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북한 반대파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묻히면서 사라져가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스페인의 한 언론이 끈질긴 취재와 추적 끝에 그 배후에는 미국 CIA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다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먼저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5일 전 있었던 일인데 네. 북한 대사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난리가 났었던 그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우선 그때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시점은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2월 22일 날 발생했는데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 10명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감금하고 네. 컴퓨터, 휴대전화 이런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것이 공교롭게도 닷새 후인 2월 27일, 그러니까 딱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맞춰서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냐, 네. 혹시 북한의 어떤 체제를 위협하기 위한 세력이 아니냐, 네. 김정은 압박용 아니냐, 아하.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랬죠. 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침입했던 무장 괴한들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지, 이 당시 북한 반대파 공작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 중앙정보국 CIA 배후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근데 이 보도를 한 매체가 스페인에서 아주 유력한 언론이라고요. 네. 이 보도한 언론사는요, 스페인의 최대 일간지입니다. 아하. 최대 부스. 그만큼 공신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흥미로운 것이 이 현재 사건은 스페인의 경찰청,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국가정보원이 지금 합동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만큼 사건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는데요. 네. 이 CCTV 분석 결과 괴한 10명 중에 최소 2명이 미국 CIA 직원으로 확인이 됐다. 아하.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네. 그리고 CIA 직원이다. 굉장히 이거는 단정적으로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측이나 서투른 판단으로 보도했을 내용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지금 보도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었을까요? 저희 뉴스탑10은 비핵화 실무회담에서 신성처럼 등장한 인물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태영호종 공사도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 회담을 이끌어가고 그 판을 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등판시켰다라고 분석을 했죠. 결국은 김정은과 김혁철 그 사이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외적으로 트럼프를 더 톱다운 방식에 끌어들이기 위한 북한의 이제 하나의 기획된 이런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비건 대표의 실무회담 카운터파트였던 김혁철. 그러면서 이번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신성처럼 나타났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김정은의 오른팔인 양 회담을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김혁철의 과거가 바로 스페인 주재 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혁철의 정보를 노린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일단은 김혁철이 왜 그러면 김정은의 직계인가 하는 부분은 네. 김혁철이 등장할 때 국무위원회 산하를 했습니다. 네. 국무위원회 산하를 했고 이제 뭐 대미 특별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국무위원회 산하니까 바로 위가 김정은이다. 그 위에는 김영철도 리영호도 아니고 바로 김정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김혁철과 얘기가 되면 바로 김정은한테 간다.
그래서 이제 김혁철을 등장시킨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하게 와가지고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네. 뭐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냥 오로지 정보가 들은 컴퓨터하고 휴대전화만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보를 가져간 것인데, 그럼 무슨 정보냐 하는 부분인데, 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혁철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이 그 외무성 훈령으로 대미 회담을 앞두고 네. 전 세계 각국에다가 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홍보를 할지를 훈령을 보냅니다. 네. 그러면 북한 외무성에서 어떤 훈령을 보냈는지가 바로 그 컴퓨터에 있거든요. 네. 그걸 들고 나간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 실무자인 김혁철에 대한 정보도 입수를 하고, 또 하나는 그간 스페인 대사가 없이 대리대사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김혁철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대사하다가.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불법 활동을 했는지, 이런 세 가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네. 컴퓨터를 이제 가져갔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의아스러운 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CIA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대사관을 들어가서 컴퓨터와 전화기를 가져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조금 방법이 좀 치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놓고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사람도 살상된 사람이 없고 정보만 가져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반 이상 성공했는데, 네. 문제는 CCTV에 얼굴이 찍혀가지고 아하. CIA가 이제 작전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그게 좀 창피스러운 거죠. 그 정보 요원들이 참 완벽할 것 같은데 이런 허술한 상황도 발견이 되는군요. 이제 스페인의 최대 일간지가 보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신빙성을 갖는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혁철 대사가요. 그동안의 각종 정보를 종합해보면 단순한 대사가 아니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김정은과 굉장히 가깝고 네. 많은 걸 알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 스페인 대사에서 추방된 시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9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요. 이 핵실험 직후에 스페인에서 추방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한의 핵 개발에도 굉장히 관여를 하지 않았겠나. 아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중요한 그래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보를 캐기 위해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보인다. 급히 추방이 됐기 때문에 네. 많은 정보기관에서는 아하. 아마도 스페인 대사관에 김혁철이 놓고 간 문서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김혁철의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추정입니다만 미국 CIA까지 움직였던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이번 하노이 회담 끝난 다음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인데 여기 대의원 선거인단에도 이름이 빠져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왜 사라진 겁니까? 글쎄, 이 최고인민회 대의원은 최소한 이제 차관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물론 이 사람은 이미 30대 차관급에 오른 사람이고 대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대의원 명단에 당연히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다 보니까 그 책임을 지고 김영철이나 이 김혁철이나 이런 라인들이 지금 뭔가 혁명화, 약간의 그 혁명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CIA가 저 김혁철을 노렸을 때의 이제 몸값이나 지금 몸값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고, 제가 볼 때 CIA가 충분히 모사드라든지 MI6라든지 다른 기관을 시켜서 했을 수도 있는데 CIA가 개입했다. 네. 그것은 김혁철과 직결된다고 봐야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혁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김혁철 대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북한의 핵무기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김혁철은 스페인 대사 시절에도 북미, 남북 관계에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핵을 가진 이 큰 나라들, 이 큰 나라들이 이 다른 나라들이 핵을 못 가지게 하는 데서 다 일치한 이해관계 가지고 있다고. 이 미국은 이 북한함이 가까워지고 북남이 이렇게 조선반도에 평화가 있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북한함이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그래서 조선반도가 평화 있고 통일이 되면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미군이 이 남선에 있을 구실이 없어진다고. 자, 저렇게 하노이 회담을 주도했던 실무회담의 주역 김혁철. 하노이 회담이 저렇게 노딜로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면 지금 숙청이 된 건 아닌가 싶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또 대의원 명단에 빠진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 그냥 전략군이 아니죠. 미사일 전략군. 맞습니다. 북한의 ICBM 핵무기를 총괄하는 전략군 사령관이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은 대장입니다. 네. 적어도 지금 상장급인 육해 공군 사령관들도 대의원에 이번에 명단에 들어갔는데 김낙겸 대장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전략군의 어떤 은폐,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부대를 자꾸 부각시키면 대미 협상 전략에서 뭔가 불이익을 볼까봐 좀 이렇게 은폐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군단 장급들도 상당히 이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시켰는데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뭐 정상국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대의원이 안 되면서 또 군인들 이 강경 세력을 향해서는 자 보라 나도 내려놓으니까 너희들도 따라 내려놔 이런 어떤 이미지에서 했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위한 데서 뭔가 은폐 전략으로 가는데 김약겸이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김정은이 그 최고 지도로 등극하기 전에 이제 일선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바로 화폐 개혁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폐 개혁 실패했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상을 처형했습니다. 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이제 신격 낀 어떤 존재가 되는데 이번에 실패했다는 것이 만천에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휴대폰으로 인해서 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부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김정은은 열심히 하려고 잘했는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대신 지워줘야 김정은이 안전할 수 있어요. 그 네. 대상이 김영철을 할 것이냐, 김혁철을 할 것이냐. 근데 김영철 같은 경우에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조금 덩치가 작은 김혁철이 선택이 되어서 이번에 대원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김낙현 같은 경우는 그 미사일, 즉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사령부 전략사령관을 계속 승승장구시켜주면 미국에게 도전하는 어떤 이미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나게 당신들이 싫어하니까 일단 뒤로 뺐다. 이 정도 노력하고 있다. 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정부가 유엔과 진실게임 아닌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유엔이 김정은 위원장의 고급 전용 자동차를 대북제재 위반으로 명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속칭 이 고급 전용차가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승용차에 함께 동승했었던 장면,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이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던 이 자동차를 유엔이 제재 대상 보고서를 내면서 하필 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저 자동차만 올리면 될 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올라탄 사진을 올렸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만 게재해도 되고요. 네. 또 이 사진에서 김정은 위원장만 나올 수 있게 보도해도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했다. 이거 정말 처음이죠. 충격적이죠.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진 한 장으로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이 마치 공범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유엔 같은 곳에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상당히 의도가 의도가 있지 있다고 않을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남북 경협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독자적으로 빨리 갈 수 없다. 이런 경고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외교 당국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여파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이 이 대통령의 사진을 빼기 위해서 온갖 외교 총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패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외교력이 실패를 했다는 말로도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제가 볼 때는 저 차가 바로 그 카퍼레이드에 섰던 차량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이 있는 사진을 썼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카퍼레이드에 이게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네. 다른 사진이 없습니다. 아하. 그럼 물론 이제 아니, 같은 기종의 다른 차를 얼마든지 사진에 넣을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차가 되니까 이제 차대 번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쓴 것 같은데 네. 가능하다면 우리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지우고도 내버릴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엔이 우리 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차량의 정보 식별을 위해서 유엔이 우리 정부에 문의를 해왔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오늘 한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 신문에서는 문 대통령이 탑승한 김정은 벤츠 차량의 정보를 알려달라. 이렇게 청와대 경호처에 조사 협조를 문의했다. 그러니까 유엔의 금수 품목으로 지정되기 이후라면 네. 뭔가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식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청와대는 알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 경호처에서는 그런 질의 받은 적 없다. 이렇게까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청와대와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보도가 또 나올 수 있다, 아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해당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인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 경호처장이었습니다. 아하. 네. 자, 외교부는요, 보고서 어디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탑승을 제재 위반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없다라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언짢음을 강력하게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엔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냈는데요. 자,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역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왜 무슨 제동을 건 겁니까, 조수진 부장? 네, 이것도 역시 유엔의 이번 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6.12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바로 남북 경협의 속도를 냅니다. 네. 그것은 북미 관계가 진전될 거라고 낙관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6.12 직후였던 7월 17일에는 이산가족 시설 보수에 32억 원 정도의 네. 집행을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성연락사무소의 개보수 공사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다량의 석유가 북한으로 건네집니다. 네. 그리고 쓰지 않은 석유는 돌려는 받았습니다만 네. 그것 자체가 유엔에서는 이거는 제재 위반이다. 아하.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때 개성에 남북 예. 공동연락사무소를 이제 개소를 하는데 네. 그때 개소를 할 때 우리 정부가 석유를 가지고 가면서 사전 제재 위반 거를 묻질 않고 네. 그러니까 4, 5초에 된 겁니다. 제가 네. 볼 땐 그래요. 이 사전에 통상 보면은 네. 유엔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제재 위반을 예외를 허용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저때는 안 했습니다. 네. 안 하고 나서 이제 남은 석유를 가져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지적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안 박사님. 유엔이 이렇게 북한 제재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우리 정부 얘기를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데, 아하. 이제 말씀들하신 지난해 이제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제 338톤의 석유를 개성공단으로 들여갔다가 거기서 이제 4톤을 쓰지 않고 나머지는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지금 와서는 뭔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시시콜콜 따지겠다는 거고, 그에 무슨 신의주, 그 다음에 동해선 철도 조사도 사실 유엔 제재위원회는 못마땅하다가 허가를 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영상상봉, 이산가족 영상상봉도 그 유엔에서는 심의를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허가해서 이제 모든 걸 진행해야지 속도 위반을 하지 말라. 네. 이런 의견을 지금 제재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